안녕하세요. 포유 한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채권 시장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이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왔죠. 미국 같은 경우에 나스닥은 지난해 10월부터 사실상 올라왔으니까 거의 뭐 7개월 올라왔는데, 지금 방송하는 이 시간 나스닥 100 선물 기준으로는 13,700에 거의 0.23%만 오르면 700에 도달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도 주식 투자가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채권 쪽으로 또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국채 10년물을 추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국채 투자할 적에는 국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크를 해야 될 것이 적지 않아요. 미래에셋 정권에서는 얼마나 검토를 해가지고 이 상품을 추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약 한 10여 년 전에 브라질 국채 금리 그때 10%일 때 많이 국내에서 판매됐죠. 그런데 그 투자자들 큰 재미 못 봤어요. 오히려 브라질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손해가 작았는데, 금리 10%짜리인 브라질 국채 투자한 사람은 환차손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본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래에셋이 인도네시아 국채 10년물을 투자 제안을 하는 것 같아요. 추천이죠. 그런데 포유 한율연구소 입장에서는 몇 가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다. 첫 번째로 이제 인도네시아 경제는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고, 그 측면에서 보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인도네시아 경제는 금년에도 약 한 5% 정도 성장이 예상되고, 내년에도 그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 지금 분석이에요. 어느 정도 점검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인도네시아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에 뛰어들겠죠. 일단 호재지요. 그리고 또 이제 금리 수준은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7%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7% 정도 될 때 뛰어들면 금리는 크게 나쁘지 않아요. 거기다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목표 물가를 미국은 2%로 지금 책정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2 내지 4%로 좀 범위를 상당히 넓게 잡아놨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물가가 4% 이하로 떨어진다면 금리 인하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기준금리 인하가 되고, 그러면 시장금리에도 뭐 영향을 주니까, 근데 이제 시장금리가 만약에 1%만 뭐 하락하더라도 10년물 국채는 약 10%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단기에. 그러니까 크지요. 금리만 놓고 보면. 다만 여도 물가가 안정되는 조건은 필요한데, 일단 뭐 물가가 안정될 수 있는 조건은 경기가 나쁘면 물가는 안정되는데, 또 인도네시아 경제는 그렇게까지 나쁜 경제는 아니니까 뭐 상대적으로 매력적이다. 금리만 놓고 보면 그런 이제 분석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주식에 투자하기 조금 뭐 불확실하고 불안한 뭐 참여자도 있을 거고, 또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주식도 좀 하고 국채에 좀 투자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외국 국채에 또 투자하면 그 금리가 높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또 접근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제가 인도네시아 미래에셋을 추천하는 국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뭐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몇 개가 있다. 환율 문제지요. 이 환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인도네시아 환율이 지난 약 한 10년 동안 보면 한 50%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당 그 루피라고 하는데 화폐 단위가 그 1만 이하에서 지금 14,800까지 그 인도네시아 루피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10년 동안 50%죠. 근데 7% 금리를 10년 동안 받으면 70%죠. 그러면 국내 투자하는 것보다는 괜찮는데 우리나라 돈이 만약에 강세로 바뀌면 한 20% 정도? 20%까지 그 강세로 돌았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한 5%만 돌았어도 장기 투자는 그렇게 매력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환율이 좋다면 환율이 여기서 좋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떨어져야 좋은 거예요. 그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국에 투자할 때 달러당 1,000원에 해가지고 달러 1,500원 가면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돈 가치는 떨어지는 게 좋고 인도네시아 통화 가치는 올라가는 게 좋은데 이런 케이스는 잘 없어요. 둘 다 미국 달러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올라가지고 인도네시아 루피 가치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은 같지만은 폭이 다른 그 케이스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타이밍 선택이 굉장히 어려워요. 금리가 7%가 돼야 되는 그런 조건 하에서 환율까지 인도네시아 통화 가치는 낮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지금 13,800이라면 15,000 달러당 15,000 루피 갔을 때 투자하는 게 유리하고 우리 원화 가치는 높을 때 투자해가 떨어지면 좋으니까 1200원 초반이라도 떨어지면 그때가 타이밍이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환위험을 그대로 리스크 테이킹 할 때 얘기고요. 미래에셋에서는 어떤 환리스크 관리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확인을 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그 투자 타이밍은 여러분들이 정해야 돼요. 증권회사는 지금이 타이밍이다까지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까지 가르쳐 주면 돈 안 들어오죠. 앞에서 제가 얘기한 대로 인도네시아 통화 가치는 가급적 높을 때, 낮을 때죠. 참 낮을 때. 투자 시점에서는 그렇다 이거죠. 달러당 15,000 루피 이상일 때. 그 다음에 한국 원화 가치는 달러당 1,200원 이하면 좋겠죠.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가 들어가려고 하면 그 상품 팔리지 않겠죠. 금리가 좀 높아도. 그러면 환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미래에셋은 어떤 환위험 관리 방법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환리스크에 그대로 노출시키는지 체크는 해보고 가야 된다. 달러 가치만 만약에 약세로 된다 하면 우리 원화가 더 오히려 큰 폭으로 강세로 돼 버리면 인도네시아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환차 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7%인데 환율이 한 5% 거꾸로 가버리면 남는 거 없잖아요. 그죠? 국내 투자하는 게 낫다 이거요. 그러니까 환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체크는 하고 인도네시아 국채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의사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여튼 그게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높은 상품은 국채니까 수수료가 높아요. 수수료가 많아요. 이 수수료도 체크를 확인한 다음에 투자 의사를 결정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환율을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마 미래에셋 정권도 환율 전문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 타이밍 선택은 여러분이 해야 되기 때문에 환율까지 감안해 가지고 투자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하튼 주식이 지금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우량 주식은 그렇게까지 위험해 보이진 않아요. 참고로 이제 우리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추천이 오늘 하루에 7% 이상 올랐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적정 주가 이하니까 우리나라 평균이 주가 수익률 10배인데 뭐 6배밖에 안 되니까 아직까지 한 30% 정도 상승하더라도 고평가가 되는 건 아니다. 더군다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성장성까지 가지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최소한 PR이 10배 될 때까지는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